우리 책에서는 가정법하고 조건문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정법이라고 말을 하면 현실하고 반대를 가져가는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죠.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라면 우리가 학교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어제가 5.18 무슨 몇 주년, 뭐 30주년인가요? 31주년,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도 뭐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쓰는 말이 가정법입니다. 조건문은 좀 다르죠. 내일 비가 오면 50%, 내일 비가 안 오면 50%.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뭐 if 조건문이라고 해서 막 컴퓨터 같은 데 보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A를 택하면 A로 가는 거고 B를 택하면 B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50대 50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정법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 이미 주말이고, 오늘 이미 날씨가 화창하고, 오늘 이미 뭐뭐 했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가정법이라면, 조건문은 말 그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조건을 삼아서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말은 완전 똑같지만 영어에서는 완전히 동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법 동사가 따로 있고 조건문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 동사가 달라집니다. 동사가. 내가 슈퍼맨이라면 내일 비가 온다면 똑같죠. 근데 나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가정을 하는 것이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조건을 따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은 동사 표현이 똑같지만 영어는 동사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가정법은 동사만 공부하시면 되고, 프랑스어나 라틴어와 같이 그런 나라에서 출발한 그런 나라 말들은 가정법 동사고 현실 동사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3인칭 가정법 동사 그러면 찾아서 써야 돼요. 그 동사 표현이 한 뭐 10개, 20개 된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5가지 동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하잖아. 다르면 차라리 낫죠. 이렇게 되면 외울 때는 편했는데 막상 해석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한 20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울 때는 되게 어려운데 그냥 골랐으면 돼. 규칙의 예외가 없습니다. 영어는 근데 규칙의 예외가 되게 많고 동사 변화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정법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26을 먼저 하겠습니다. 26을 완전히 영어를 거꾸로 해야 돼. 제 1형의 조건문이라고 돼 있죠. 조건문에다가 또 뭐라고 적고 50%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믿으면 50% yes. 그러면 너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믿지 못하면 50% no. 그러면 너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쓰는 말이 조건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됐어요? 형식은 어떻게 쓰면 돼? 밑에 나와 있으니까 어디다가 적지? 여기다가 적겠다. if 다음에 원래 동사를 쓰고 will을 쓰거나 또는 현재 동사를 쓰면 됩니다. 즉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야,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지 등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겁니다. 전혀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만약에 물건이 부족하면 50%,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현재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면 그때는 위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므로 올라가면 아니다 부족하면 올라가고 안 부족하면 떨어지고 뭐 등등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꼭 그럴 필요 없으니까. 3번은 좀 특이한데요. 3번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if 다음에 이렇게 should가 나오면 해석을 혹시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뭐가 나온다면 대개는 꼭 그렇진 않지만 명령문이 잘 나옵니다. 즉 정중한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 if 다음에 should가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는데 우리 책은 조금 설명이 다르거든요. 우선은 제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in getting spare part 여분의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ring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적절하게 떨어집니까? 네, 그 영업사원이 그 지점한테 가서 혹시나 문제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정중한 부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측의 설명을 볼게요. 조건일의 시도를 사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장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정중한 부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됐죠? 끝. 여기는 뭐라고? 조건입니다. 50대 50.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알겠지? 이때는 좀 달라요. 제2항의 조건문 뭐라고? 빵 퍼센트. 이미 끝났어. 현실 반대 가정. (1번) (2번의) 문장이 좀 기니까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3번부터 볼게요. 태양이 크랭크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럼 크랭크 지워봅시다. 다운은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해가 만약에 없어져서 사라진다면 컴마 all life 모든 생명이 죽을 거야. 그러면 이것은 현실입니까? 아니죠. 현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문장을 쓸 때 이러한 형식으로 씁니다. 됐어? 네. 저거 1. 현재 반대 가정 괄호하고 자, 적고 따라합니다. if 과거 would 동사 뭐라고? 네, 꼭 따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현재 반대 가정이에요. 내일 배울 과거 반대 가정입니다. 한꺼번에 할게. 역시 적으면서 따라하세요. if had pp would have pp 뭐라고? 이것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1번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2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1번, 2번으로 표시한 것처럼 1차 가정법, 2차 가정법으로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법 책에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보다 숨겨진 의미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반대 과거, 과정, 과거 반대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외우기 쉽게 공식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수익선을 그려서 얘가 지금인데 이쪽으로 가면 퓨처 미래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패스트 과거예요. 자, A하고 B라고 할게요. 가정법은 A를 보고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B를 보고 후회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말을 보면 만약 태양이 소멸하면 모든 생물은 죽을 것이다. 이미 태양이 있었는데 그 1차 반대를 가정을 해서 혹시라도 옛날에 태양이 없었다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만약 투자가 시장에 맡겨진다면 이러한 큰 투자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투자가 시장에 맡겨졌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투자가 시장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가정법이니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다시 봐. 현재에서 한 번만 더 뒤로 물러서면 가정법이 됩니다. 과거에서 한 번만 더 뒤로 물러서면 가정법이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비가 온다면 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이미 안 왔어. 근데 아침을 생각을 해갖고 비가 왔으면 비 핑계로 학원 안 가고 놀았을 텐데 뭐 이때 쓰는 말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전의 상황을 이미 벌어진 일을 반대로 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과거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쓸 수 있는데 비동사는 절대로 워만 씁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는 게 위에 설명을 보시면 제2형의 조건문은 조건, 절은 과거형 동사 플러스 주절은 조동사 플러스 과거형 플러스 동사.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고 있어. 빨리 if 과거 우두동사 형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가정법 과거형은 인칭에 상관없이 5이지만 현재는 문어체의 글이나 일부 가정적 표현에서 를 제외하면 1인칭, 3인칭 단수 이거 필요 없고 5를 쓴다라고 무조건 외우면 돼요. 알겠죠? 우리나라 문법이나 외국 문법이나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읽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재단된 글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이미 문법이 지켜진 글 같은 거를 많이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은 많이 못 보게 될 겁니다. 비번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다음 문장을 조건문으로 고쳐보세요. 자, 봐. He is ill. 그 사람이 아프다. So 그래서 he cannot go skiing with us. 우리와 함께 스키 타러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안 아프면 갈 텐데. 그리고 고치면 되겠죠? 이게 현실이고 이거를 반대로 가정하는 현재 반대 가정으로 고치면 됩니다. 공식은 if 과거 우드 동사인데 이때 우드를 앞에가 can이라고 했으니까 could로 고칠게요. if 과거 could 동사의 형식으로 고쳐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2번 Sam doesn't have Alice's phone number so he can't contact her. 샘이 앨리스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죠. 이거를 반대로 가정할 겁니다. 현재 반대 가정. 공식은 뭐라고? if 과거 우드 동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could가 있으니까 can이 있으니까 could 동사로 고칠게요. 그럼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앨리스 번호를 갖고 있으면 연락할 텐데 라고 해서 여기가 부정이니까 얘 둘 다 긍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3번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machine so I cannot mend it myself. 여기가 현재고 잘 모르니까 못 고친다라고 돼 있으니까 반대로 가정해서 어떻게 잘 알면 고칠 텐데 이러면 되겠죠. 이 형식으로 할 때는 마찬가지로 공식에 따라서 if 과거 우드 동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could가 있으니까 coul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5번을 합시다. 이제 5번은 좀 다릅니다. She's not likely to fail the driving test tomorrow, so he won't have to take it again. 저번에 배웠던 likely 기억납니까?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뭐 할 것 같다? fail,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즉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아요. So 그래서 she won't have to take it again.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때는 내일이니까 결정이 났어 안 났어? 안 났죠. 그래서 뭐라고 써? 합격한다면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때는 조건문이므로 가정법이 아닙니다. 내일을 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써?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시험 보지 않아도 될 거다.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봐야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라이클리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가정법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문제도 한번 해보십시오. B는 여러분들이 하기 좀 힘들어서 서술형 자체가 힘드니까 A하고 C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1분의 1번. 얘가 우드가 아니잖아요. 윌이잖아, 윌. 그죠? 그럼 if 과거 우드 동사 형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동사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2번. 네. 되게 재밌는 문장이죠.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무를 심겠다. 아주 평화로운 글입니다. 3번. 그 사람이 만약에 토마토를 좋아한다면 샐러드를 먹을 텐데 좋아하지 않아서 샐러드를 안 먹는다는 현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문장입니다. if 과거 우드 동사 형식이죠. 그래서 과거를 쓰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토마토를 싫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네, if 과거 우드 동사죠. 만약에 방이 하나가 더 있으면 우리가 네가 같이 머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 너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응? 뭐라고? 네, 쿠두를 써도 상관없어요. 가능법은 돌려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방이 없어서 같이 못 자겠어. 그럼 방이 없으니 나가죠. 이거를 이렇게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방이 하나만 더 있어도 같이 잘 텐데, 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가정법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적냐면 컴마 다음에 명령문이 있고 앞에다가 혹시나 그 사람을 만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아까 그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should입니다. 혹시나 그 사람을 만나면 안부를 전해주세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아까 해석한 그 설명은 지금 계속 예문을 읽어보니까 좀 어폐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본의 1번입니다. 바로 할게요. 만약에 아프지 않으면 같이 갈 텐데 만약에 앨리스의 번호가 있으면 컨택트 즉 연락할 텐데 그 사람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고쳐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시골에 살지 않았으면 대자연을 만날 수 없을 텐데 대자연을 영어로 마더 네이처라고 합니다. 5번 했고요. 네, 마지막 포인트 리딩입니다. 혹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많이 맞추던데요. if 과거 모두 동사의 형식입니다. 기본적인 가정법을 오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제